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황이겠는데요. 갑자기 이런 좀 문의들이 많아서 혹시 뭐 오늘이 코스피의 바닥 아니냐.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던 코스피가 이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조정이 멈추는 것 아니냐라는 좀 문의였거든요. 근데 그 문의하신 분들이 회원분들이었고 그분들 중에서도 주식을 꽤 잘하시는 아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어,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제 이게 저의 어떤 그 뭐 이렇게 지인들 뭐 선후배들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도 혹시 이제 바닥인가 벌써 조정이 끝난 것 아닌가 뭐 이게 조정이 깊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떤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같은 시장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음, 삼성전자 혹은 일부 중소형주, 특히 오늘은 뭐 중국 관련한 쪽 이런 쪽이었죠. 일부 종목들이 아주 좀 가파르게 오르는 이런 좀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어, 일단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았냐면 최근에 일단 수급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팔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좀 올려주는 이런 수급들, 그리고 선물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이 빠지는 거에 비해 수급은 그렇게 많이 망가진 것 같지 않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쭉 직선으로 못 가잖아요. 이 추세가 이렇게 된다면 뭐 만약에 주식 어떤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단 말이겠죠. 근데 지금이 혹시 이러한 어떠한 모습 아니냐. 그러니까 이 추세를 이탈시킬 정도의 수급이었으면 어 조금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추세를 깨지 않을 정도의 무언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전에 요만큼의 시장의 상승분을 조금 이익 실현 혹은 소화하는 물량 소화 뭐 이런 과정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사실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알 수는 없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들이 뭐냐면 그리고 일부 이제 분들도 이제 여쭤보시는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시장은 대체로 다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개별 종목들이 매우 강하게 오르는 것이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뭐 혹시 뭐 바닥이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 일단 저의 생각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최근에 좀 상승이 확실히 보이죠. 근데 그것도 많진 않아요, 수는. 근데 하도 시장이 하락하니까 일부 아주 작은 일부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부분이 눈에 확 띄는 것이지, 음, 아주 많은 양의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오르고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개별 종목이, 개별 종목들의 어떤 등락들, 이런 등락으로 시장 강세냐 약세냐를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지금 주도주들이 다 꺾였고 대장주 뭐 대형주들이 다 꺾인 마당에 이 개별 종목들의 몇 개가 이제 등락이 보인다고 시장이 다시 올라가느냐 이건 절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음 조금 줄여서 보면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보면 어,
시장이 이만큼 일간 차트예요. 코스피 일간 차트 이렇게 올라오고 요때부터는 이제 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요 당시 때 코스닥은 좀 다른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대로 해보면 그쵸? 그 당시 때 그 바로 전날은 그죠? 그 다음 날은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닥이 좀 반등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나왔었죠. 요때 코스닥이 2%가 넘는 상승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민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코스피는 가다가 빠지는데 왜 코스닥은 가다가 빠지는 척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혹시 이게 왜 동조화가 되지 않지? 보통 시장은 이 방향성은 항상 같았는데 라고 생각했었고 이것이 진짜로 같이 앞으로 갈 하락인지 혹은 얘만 잠깐 눌렸다가 따라갈 코스피만 잠깐 눌리는 건지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모습이 거의 같아진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코스닥이 이렇게 조금 덜 빠졌는데 오늘부로 해서 다시 키를 맞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시 방향성은 같구나라는 이런 좀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바닥에서 어떤 일부 기술적인 어떠한 이런 차트 모양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에 조금 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에 예측하기로는 이 언저리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한 42,000원 정도 언저리까지 오면, 이 언저리까지 오면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이 다시 가면 지수는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은 처음에 어떤 지수에 어떤 기여가 많은 뭐 반도체들이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였죠. 근데 그것을 오늘 하루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이 예측, 뭐 예상,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주식을 요렇게 기준을 잡고 하면 위험한 것 같아요. 특히 요런 기준은 위험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어느 정도 선에 왔으니, 그러니까 이게 지수라는 것을 보조지표나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될 때가 좀 있습니다. 특히 지수는. 근데 주식을 요런 어떤 예측, 예상, 어떤 소설로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가 볼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요. 요 영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이죠. 뭐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빠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정확하게 요 바닥에서 사고 요 천정에서 팔기를 원하는 것은 묘기 대행진인 것이고요. 조금 늦더라도 요런 정도에서 확실히 추세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천정을 확인하고 내려올 때 이 언저리에서 매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추세를 따라 대응을 하는 영역이 저는 더 크다라고 보고요. 주식을 예측을 해서 확률이 50% 이상 나오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어떤 그런 확률이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저는 확률이 반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반 정도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어떤 비중이나 어떤 심리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반보다 더 떨어지는 통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수급이나 어떤 개별 종목들의 어떤 탄력들, 이런 것으로 지수 전체를 평가하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수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쭉 내려가다가 돌아 나가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쭉 빠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오늘이 바닥이야 라고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뭐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요. 대응을 하는 이 영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설령 오늘이 삼성전자가 최고의 바닥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걸 확대해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빠져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것이 만약에 최고의 바닥이라 할지라도 이 바닥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요 한 뭐 1, 2주 안에 이 진짜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신 매수자들의 매수 그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때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확신 매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면 이것은 이 바닥을 한 번 더 찍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예측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회원이 아닌 어떤 분이 이제 너무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이제 전화가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 저희 같이 어떤 유튜브나 혹은 뭐 TV나 뭐 이런 데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고객이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히 알기 전에는 마치 이쪽에서 주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술지팡이를 갖고 있는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그럴 만한 이런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 TV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종목이 빠지면 좋은 종목이니까 올라갈 겁니다. 버티길 바라겠습니다. 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뭐 이러면서 5개월, 6개월 계속 버티게 만드는 이런 것들, 희망 고문들. 그리고 실패한 것보다는 수익 난 것 위주로 이제 계속 이제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매일매일 그날 그러니까 10개 종목,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2000개 종목이라고 했을 때 한 1800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한 200개 종목이 상승하면 그날의 방송은 요 200개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신선한 어떤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매수에 대한 이야기들만 항상 나오고, 매도라든지 어떤 좀 주의하자 이런 이야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항상 좋은 것만 봤기 때문에 이쪽을 잘 몰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굉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를 포함하고 뭐 유튜브에 나오고 뭐 이렇게 방송이나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의 아주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고 어떠한 주식의 정답을 찾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주식을 조금 오래 했다거나 뭐 이런 정도인 거지 절대적인 수익을 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누군가 정답을 주식에서 찾았다면 주식시장은 아마 붕괴됐을 겁니다.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의 어떠한 뾰족한 정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일단 믿지 말고 의심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어떤 그 회원이 아닌 분이 전화가 와서 이런 오해를 갖고 있길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차라리 주식을 결론은 주식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뭐 몇백 프로씩 수익을 내는 것으로 상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차라리 공부를 1, 2년 정도 해보고 한 소액으로 테스트 해보면서 나랑 적성이 맞으면 해보고 해라. 그러니까 내가 뭔지도 모르는데 주식에 대해서 내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주식을 맡길 사람을 구별하지도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주식을 좀 알아야 내 돈을 맡기고 고민 상담할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많은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요 정도로 소액으로 주식을 충분히 한 1, 2년, 2, 3년 많은 책들을 보고 공부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어떤 전문가를 찾고 싶으면 그때는 저절로 눈에 보일 거예요, 아마. 그때 정도 2, 3년 정도 공부를 했다면 뭐 그러면 괜찮지만 뭐 차트가 뭔지도 모르고 실적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유료 회원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에 저희 그 회원분들에게 계속 전화를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이 사실 다 바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저는 착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고민이 있을 것인데 전화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왜냐면 저희는 언제든 전화하라라는 주의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도 몇 분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저희가 바쁠까봐 전화를 못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일단 저희 회사든 뭐 저 회사 자리번호든 전화를 하시고 근데 웬만하면 장 끝난 다음에가 좀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 아주 급할 때는 장중이라도 언제든 전화도 괜찮고요. 해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고민이 있으면 서로 고민도 이야기하고 저 역시도 회원들과 이야기할 때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소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미안해하지 마시고 미안하다라고 생각은 하시되 그럼에도 전화는 해서 서로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시장 이야기도 하고 종목 서로 좋은 것들을 찾았으면 서로 이렇게 공유도 하고 이런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을 좀 이야기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 시장은 그러니까 이 시황이라는 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로 보면 아직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락하고 있지만 내일이나 모레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은 시황이라고 말하기는 좀 리스크가 큽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시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사자 같은 느낌이 좀 나고요. 그냥 현재 이야기로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이 고점 대비해서 삼성전자나 코스피나 비슷하니까요. 아직은 계속 하락하고 있구나로 보는 것이 낫고요. 오늘 어느 정도의 뭐 외국인의 뭐 이런 수급이 막판에 좀 들어왔지만 아직은 이 하락을 돌파할 만큼의 그런 강력한 수급은 아니니까 뭐 내일 혹은 뭐 모레는 없죠. 그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천천히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지금 이 코스피가 지금 약간 애매한 게 좀 걸려 있는데요. 여기서 방향성을 더 아래로 잡으면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뭐 이렇게 위로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는 주식을 본격적으로 할 건 아니고 요때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대형주들이 계속 힘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 역시도 힘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기준을 하나 잡아보는 겁니다. 잡아서 지수가 전일보다 거래량을 많이 실으면서 한 1% 정도 이상 상승하는 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기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예를 든 것이고요. 그래서 그날 지수를 가장 강하게 만약에 지수가 쭉 빠지다가 어느 날 천천히 빠지다가 아주 강한 상승,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을 때 그 당일날 혹은 그 당일부터 해서 상승을 가장 활발하게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에 가장 많이 기여한 상승의 기여도가 큰 업종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업종 내에서 여러 종목 중에 최고의 실적을 가진 실적 1등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수가 이렇게 흐르다가 지수가 딱 바닥을 찍고 그다음부터 지수가 이렇게 오르면 요 한 1, 2주 정도 안에 주도주들이 순환매식으로 이제 하나씩 튀어 오르거든요. 요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반도체 관련한 애들 뭐부터 시작해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주도주들이 요 사이사이에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패턴으로 주식이 이렇게 빠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온다면, 근데 그 올라오는 것이 확신 매수자들이 나와야 되고 그 강도가 눈에 띌 정도로 아주 강해야 되고, 그 당시 때의 상승 기여가 가장 큰 업종들을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 업종에 한 뭐 1, 2등 정도, 그리고 그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떤 순환매식의 어떤 주도주들이 또 반등하면 그 업종 내 1, 2등, 실적 1, 2등을 말하는 겁니다. 걔네들을 이제 매매 대상으로 잘 보고 있다가 적정한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들고요. 그리고 가장 힘든 고민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이제 시장은 돌아 나가는데 A라는 종목도 돌아 나가고 B라는 종목도 돌아 나가요. 근데 C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A라는 종목은 일단 실적이 이 셋 중에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실적이 조금 조금 좋긴 하지만 덜한. 그리고 어떤 D라는 종목은 실적은 좋지 않은데 아주 강하게 오른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뭐를 매매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럴 때는 그냥 어떤 수급도 당연히 참고를 하겠지만, 수급이라는 것은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그 과거의 수급과 미래 수급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급으로만 또 판단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는 그냥 실적만을 기준으로 1등이라는 회사를 정해서 이 실적이 못한 종목보다 상승률이 조금 늦더라도, 얘네가 20% 오를 때 얘네가 10% 오르더라도 웬만하면 실적이 좋은 회사를 보유하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변동성도 좀 적고요. 그쵸. 변동성도 좋고 갑자기 확 꼬꾸라지는 어떤 이런 급락들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주저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보면 일단 코스피는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오늘까지의 현재는 아직은 상승 중에 있다. 그리고 최근 요 하락 초입 때는 대형주들이 약하고 중소형주들이 좀 강했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 대형주, 중소형주 다 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없고 개별 아주 작은 일부 종목들만 좀 반등했는데 그것은 일단 제외로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의 반등을 나올 때,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나름의 기준을 서로 정해가지고 각자 정해서 그 기준에 충족할 때 지수가 돌아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한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이 틀리더라도 혹은 늦더라도, 맞았지만 좀 늦더라도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업종 내에서 실적 위주로 뭐 회사를 고른다든지 뭐 이런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도 많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주식을 시작할 때 요즘 시장이 좋다면서요, 잠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 한 1, 2년 고생한다 생각해서 뭐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하면서 앞으로 나는 10년, 15년 정도 주식을 계속 할 거야 라는 어떤 이 긴 마음이 생겼을 때 주식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일단은 저와 같은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일단은 의심해보자가 먼저예요. 의심해보고 일단 의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의심하고 두들겨보고 뭐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대단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을 매일 조금 더 많이 볼 뿐이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정답을 알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기대나 환상 이런 거를 아예 갖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믿을 사람은 없어요. 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수선한 시황인데요. 항상 주의하고 미리 예상하고 예측하는 대로 하지 말고 확인하고 대응해도 괜찮으니까요. 천천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월간, 주간 차트 이렇게 보면 하락이 진행된 게 선명히 보이고요. 이것이 마무리된, 이렇게 내려가다가 V자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잘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변동을 주면서 이렇게 스스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아주 강력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약간의 변동, 뭐 바닥을 잡는 과정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최근에 어떠한 저는 요즘에 좀 놀랐어요. 어떠한 방송에서 전문가가 제약바이오 관련한 아주 시가총액이 작고 뭐 흔히 말하는 신약 개발주겠죠. 얘 이름도 잘 못 외우는데 그 종목을 계속 추천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고요. 어떤 테마주, 이런 신약 개발주, 그리고 신규 상장한 주식들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규 상장주, 신약 개발주, 테마주, 정치 테마주, 수소차 테마주 이런 거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고요. 근데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